요즘에 정말 블로그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질문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로그 강의가 있는데 그중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괜찮은 거 들으면 되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됩니다. 네, 됩니다. 하지만 내 학원 홍보에는 큰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예시로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좀 드려보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목적의 영어 회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 교육이죠. 그리고 수능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수능 영어를 보는 것도 영어를 배우는 것도 영어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목적도 다르고요. 교육 결과도 많이 다를 겁니다. 영어라는 재료는 똑같지만 교육 결과는 정말 다르죠. 기대치도 다르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요. 블로그 코칭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원장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이셨어요. 보니까 이 원장님이 블로그를 좀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해요. 쌓인 블로그 포스팅도 많고 내용도 뭔가 잘 쓴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하고 이 정도 운영을 했으면 키워드 노출도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키워드 노출도 잘 되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 원장님이 일반인들, 즉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블로그 교육 코칭을 받으셨던 분이더라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블로그 코칭을 같이 받으셨던 분들이랑 으쌰으쌰 한다고 이렇게 블로그 품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눌러주고 그리고 서로 위해서 해당 키워드로 내 학원과 관련이 없지만 뭔가 그런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은 결국에는 학원 홍보를 위해서 신규생을 부르기 위해서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한 건데 효과가 없으니까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진작에 노벤버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제가 헛짓만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원장님은 왜 그동안 이렇게 효과가 없었을까요?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로그를 쓰는 목적이 다르고 블로그를 바라보는 고객의 시선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블로그가 이제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되는 그 노출 로직은 다르잖아요. 네이버가 이거는 학원 블로그니까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로직을 정해줘 약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블로그에 목표 키워드를 가지고 상위에 노출되는 로직을 배우는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블로그 가이드를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블로그를 바라보는 고객의 시선이 다릅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블로그 글을 쓰면요. 내 잠재 고객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원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뭐 신규 상담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단 노출된다고, 키워드가 상단 노출된다고 다 신규 상담이 올까? 아닙니다. 상단 노출도 되어야 되고요. 제목부터 클릭을 불러야 되고요. 본문 자체도 학부모의 마음을 사는 컨텐츠이자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핏해야지만 어떤 그런 전환이라는 상담 연락이 오게 됩니다. 요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파워블로그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켜 오고, 애드 포스트를 달아서 광고 수익을 얻고, 체험단이 돼서 원고료를 받고 이제 써주고 돈을 버는 그런 일반 블로그들과는 쓰는 게 전혀 다릅니다. 일반 블로그와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학원 블로그에 특화된 강의를 골라 들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 운영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블로그 강의는요, 대부분 블로그 방문자 키우기에 집중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면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줘요. 근데 원장님들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부산에서 학원을 하는데 자꾸 저희 광주에서 연락 오고 서울에서 연락 오고 제주도에서 궁금해요 원장님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연락이 온다면 뭐 원장님 블로그 지수에는 좋겠지만 원장님 학원에 등록은 되지 않겠죠. 두 번째는요, 글쓰기의 톤앤 매너나 전개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학원 블로그는요, 잠재 고객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전환 때문에 글쓰기가 달라야 돼요. 교육은요, 엄마들이 쉽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도 보여줘야 되고요. 글 속에서 신뢰도도 얻어야 됩니다. 맛집이나 여행 중심의 그런 일반 블로그 글의 구성이나 핵심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유아나 초저 대상 학부모님들은요, 원장님의 인성을 살핀다고 합니다. 요즘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같은 글을 쓸 때 나를 드러내는 글, 즉 신뢰를 가져오는, 나는 믿어도 되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일부러 원장님들께 어떤 좀 신뢰가 가는 본인의 일상이나 혹은 되게 내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사적인 모습을 이제 본인을 내보이는 그런 글을 쓰시라고 좀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세 번째, 글쓰기 소재의 소스가 다릅니다. 일반 블로그 가면은요, 어디에 가면 이런 글 소재를 찾을 수 있다, 막 이런 것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원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요, 내 컨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원장님들께 학교 알림이를 적극 활용해서 내 학원 근처에 있는 학교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다르죠. 이런 팁은 일반 그런 블로그 강의에서는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특화된 강의의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실제 학원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 학원 이야기만 계속 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이제 학원 원장님들, 뭐 수강생을 필요로 하는 뭐 교습소 학원, 뭐 공부방, 뭐 그런 여러 원장님들에게 특화해서 강의하고 블로그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경우에 더 반응이 좋구나. 이런 경우에 더 상담이 많이 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화해서 많은 예시를 보여드리고 원장님들께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더 빠른 지름길로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블로그, 강의 어떤 걸 들어야 될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블로그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블로그는요, 내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꼭 내 목적에 맞게 내가 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 생각을 하시고 원장님께 꼭 올바른 강의 잘 선택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멤버입니다.